장례식장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믿었던 예비 남편, 보험금 노리고 사기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배신이 얽힌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당신은 눈을 뗄 수 없을 겁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나와 예비 남편이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미래를 함께 할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 남자가 사실은 나를 속이려는 사기꾼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평범한 30대 후반의 여성. 나의 이름은 민지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아직 어린 나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후 어머니는 혼자서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고, 어떤 어려움도 꿋꿋이 견디셨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는 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믿고 자라면서 우리 가족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남동생은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군에 입대했고 복무를 마친 후 직업 군인으로서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군에 있을 때는 만나기 힘들었지만 그는 언제나 어머니에게 기대에 부응하고 나에게도 늘 든든한 오빠였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이 평범하면서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난해도 우리는 서로를 믿고 살면 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어느 날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이독해지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 가족에게 큰 위기는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바쁘게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가끔씩 몸이 아프다고 하셨지만 괜찮다며 늘 고생을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상태가 그리 심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소식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강한 분이셨기에 나는 그 병이 어머니에게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어머니의 병원 생활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결혼 준비에 대한 생각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나에게 이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진행될수록 나는 두 가지 큰일을 동시에 맞이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상태를 돌보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내 결혼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지만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져가는 현실에서 나는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니의 병상에 대한 걱정이 늘 함께했고 그것이 나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동생은 군 복무 중이라 자주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 준비와 어머니의 간호를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남동생이 휴가를 내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그와 함께 어머니의 병실로 가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남동생은 어머니의 병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역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머니를 만난 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웃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에 띄게 수척해 보였고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며 남은 시간을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나에게 걱정 마라, 나는 괜찮다고 말해왔기에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토록 잔인하게 나를 강제로 직면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병원에 누워 계셨고 나는 매일같이 병원을 오갔습니다. 결혼 준비는 점점 더 미뤄졌고 나는 결국 예비 남편에게 결혼 날짜를 미루자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비 남편은 불만을 표하지 않았지만 내게 계속해서 결혼 준비를 하자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미루지 말자고 말하며 나는 그를 이해하려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될수록 나는 예비 남편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예비 남편은 나에게 어떤 감정을 강요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가 결혼 준비를 서두르는 이유는 어머니가 내가 결혼식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그는 내 어머니를 사랑하는 척하며 내 마음을 추스르려고 했지만 나는 그의 말에 더 이상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나에게 점점 더 공허하게 들렸고 나는 그에게 점점 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고 그 요구들은 모두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중 나의 마음 속에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예비 남편과의 대화에서 뭔가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거죠. 결혼에 대한 그의 열정은 어머니의 병상에서 우리가 나눈 대화 속에서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느끼지 않았고 점점 더 그와의 관계에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던 그 시점에서 나는 불길한 예감과 함께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과의 결혼은 이제 단순한 결혼 준비가 아닌 나 자신을 믿고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내가 무엇을 진짜로 원하는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날 어머니의 장례식이 진행되던 중 나는 예비 남편과 함께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마음은 무겁고 슬펐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문을 왔고 나는 그들의 위로를 받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다. 예비 남편은 나를 배려하며 조용히 내 곁을 지켰다. 그의 차분한 태도는 나에게 잠시나마 안도감을 주었고 나는 그의 곁에 있으면 모든 게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에 빠졌다. 그때 나는 예비 남편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 예비 남편과 남동생은 처음 만나는 자리였고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었다. 남동생은 군 복무 중이라 자주 집을 떠나 있었고 예비 남편은 결혼 전까지도 사실 그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나는 예비 남편을 남동생에게 소개하려 했지만 상황이 장례식이라 아무리 노력해도 웃을 수 없었다. 남동생은 예비 남편에게 무뚝뚝하고 차가운 태도를 보였고 예비 남편 역시 그런 남동생에게 할 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가왔고 나는 그런 두 사람의 대면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며 지나쳐버렸다. 그러나 장례식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남동생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고 예비 남편은 나에게 조용히 앉아 있을 것을 권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그 자리에서 앉아 있었고 내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갑자기 나는 남동생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평소에도 남동생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무언가 이상할 때는 반드시 그걸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를 지켰고 그때 남동생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그가 얼굴을 굳게 하고 예비 남편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예비 남편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너 뭐 하는 거야? 남동생의 목소리는 확실하게 들렸고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모두 멈추었다. 그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모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나는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예비 남편은 충격을 받은 얼굴로 남동생을 밀어내며 뭐 하는 거냐? 고 요쳤다. 그때 나는 급하게 남동생을 말리려고 일어났지만 내 몸은 무겁고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 무엇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남동생은 나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예비 남편을 향해 고함을 쳤고 나는 그 모습에 너무 놀라 말을 잃었다. 그때 남동생이 갑자기 내게 녹음 파일을 건네주었다. 이걸 들어봐 라고 하며 나는 그 순간 파일을 받아들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려고 했다. 파일을 재생하면서 나는 그 안에서 예비 남편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는 나와 결혼한 후 내게 보험금을 받기 위해 결혼을 결심했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그녀와 결혼하면 보험금이 내 거니까 그 후에는 처리가 다 끝날 거야. 이제 그녀는 내 손 안에 들어갔어. 라고 말했다.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그 사람은 내 얼굴을 보며 그토록 차가운 목소리로 내 속내를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다. 그 목소리, 그 내용은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예비 남편이 말한 대로 나는 그저 그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단지 나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을 때 나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다. 내 가슴 속의 모든 믿음이 무너졌고 내가 그동안 믿었던 사람에게 완벽하게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모든 생각이 멈추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모든 게 터져버린 느낌이었다. 내가 그동안 예비 남편에게 보냈던 사랑과 신뢰는 단순히 그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이었다. 그 사람에게 나는 그저 보험금을 타기 위한 인물에 불과했으며 내가 느꼈던 감정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 당시 내 마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프고 부끄럽고 정말로 혼란스러웠다. 그동안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을 믿었던 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내가 녹음 파일을 들은 후 남동생은 아무 말 없이 그 파일을 다시 스마트폰에 저장했다. 그는 내게 말 없이 그 파일을 들려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예비 남편을 다시는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가 나와 결혼하는 이유가 보험금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정말로 그 사람에게 속고 있었다는 생각에 미칠 듯한 배신감을 느꼈다. 그러던 중 남동생은 예비 남편에게 차분하게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남동생의 목소리는 매우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분노가 깔려 있었다. 예비 남편은 계속해서 부인했지만 이미 그의 목소리와 행동은 나에게 더 이상 신뢰를 줄 수 없었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는 그동안 내가 본 그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표정에서 나는 그가 얼마나 교활하고 위선적인 사람인지 더욱 명확히 알게 되었다. 이제 너에게 다 알게 되었다는 것, 후회해도 소용없어. 라는 남동생의 말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후 예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가 떠난 후에도 그가 내 인생에 남긴 상처를 도저히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곳이 바로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나는 그 사건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장례식장에서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내는 분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이 조용히 조문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비 남편과 함께 손님들을 맞이하며 마음속에서 떠나간 어머니에 대한 슬픔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여전히 예비 남편에 대한 의심과 배신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를 믿었고 그를 사랑했던 시간이 너무도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순간에 내 감정을 알 수 없었고 나는 그저 냉정하게 사람들을 맞이하는 척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동생이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는 예비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누나랑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직업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셨죠? 남동생의 말투는 평범하게 들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차가운 집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처음에는 그의 질문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대화로 처음 만났고 사업 얘기를 하면서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남동생은 그의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고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업은 어떤 일 하신다고 하셨죠? 대구에서 투자 세미나를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시나요? 남동생의 질문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예비 남편은 처음에는 얼버무리며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점점 그가 조급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작은 규모의 회사였고 나중에 크게 성장할 거라고 믿었어요. 지금도 여러 명의 투자자들과 함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욱 빠르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회사는 매우 잘 운영되고 있고 대구에서 투자 세미나도 큰 성과를 거두었어요.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남동생은 예비 남편이 하는 말이 너무나도 낯설고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예비 남편이 말하는 투자 세미나와 회사 운영에 대해 뭔가 불안한 감정을 느꼈고 그가 과거에 비슷한 사건에 대해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동생은 침착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미나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나 투자자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예비 남편은 그때부터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떨려갔습니다. 그건 그냥 일반적인 일이었고 투자자들도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말을 더듬으며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눈빛에서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남동생은 그가 말하는 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직감하고 더욱 신중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대구에서 세미나를 하셨다고 했죠. 그때 누가 주최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고 있나요? 그 질문에 예비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 질문 아니야. 내가 그냥 너희 누나와 결혼할 사람인데 얘 자꾸 이런 질문을 해. 예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의 손끝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긴장하며 상황을 지켜보았고 나는 그가 점점 더 동요하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 그가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백해졌습니다. 남동생은 예비 남편의 반응을 보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투자자들, 그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모두 돈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은 당신이 말한 회사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죠. 내가 알기로 그때 대구에서 당신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남동생은 예비 남편이 숨기려 했던 과거를 언급하며 그가 저지른 사기 사건들을 차근차근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예비 남편은 더욱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그때는 좀 힘든 시기였고 내가 잘못했을 수 있어도 그건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예비 남편은 그 말에 변명처럼 들리지 않게 애썼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은 그런 변명에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그때 사기당한 사람들이 아직도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때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알고 있죠. 예비 남편은 이 순간까지도 자신이 숨기고 있던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고, 그동안 감추었던 진실이 그의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초조해졌고, 손은 떨려갔습니다. 남동생의 질문에 계속해서 당황하던 예비 남편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순간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 사기를 친 게 맞아. 하지만 그건 내가 당시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어. 지금 나를 비난할 수 있겠지만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예비 남편은 자책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며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지금까지 나에게 해왔던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결국 내게서 보험금을 노린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 마음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남동생은 더 이상 예비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듯 그의 반응을 지켜보며 말했다. 당신이 했던 일은 이제 모두 드러났어.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어. 예비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후회보다는 여전히 자신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여전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지 못했고 그의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큰 배신감을 안겨줬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동생은 아무 말 없이 움직였고 나는 그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내가 예비 남편에게 배신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내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미래를 함께할 사람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그 충격보다 더 큰 것은 그 사람의 악랄함과 계산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나는 점점 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커져갔다.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속았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남동생은 예비 남편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나는 그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남동생은 그 이후로 피해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었고 그들 모두가 예비 남편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는 남동생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예비 남편의 사기를 폭로하고 있었다. 몇 달 후 경찰은 결국 예비 남편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그날 경찰서에서 불려간 예비 남편은 마침내 법정에 서게 되었다. 나는 그날 법정에 앉아 그의 모습을 보며 그가 나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를 떠올리며 속이 뒤틀리는 기분을 느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단지 나를 속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그를 믿었을 때 내가 그와 함께 미래를 계획했던 모든 순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의미 없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예비 남편은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고 그 모습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의 표정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당당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속였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 모습은 한없이 나약하고 당당함은 사라지고 오직 후회와 자책만이 남아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가 변명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서 판사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서 느껴졌던 모든 감정들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할 수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복수라는 것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는 판사의 말에 예비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말은 나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의 말이 그냥 법정에서의 형식적인 말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처음부터 나를 속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나는 그가 나를 향해 보였던 가짜의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큰 배신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법정에서의 재판은 몇 주간 계속되었고 예비 남편은 점점 더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법적 처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가 법정에 서는 동안 나는 내내 그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었는지, 그가 나를 속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는지를 궁금해하며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이 결국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이제는 그의 모든 말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었다. 남동생은 그 과정 동안 나와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모든 일을 준비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단지 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예비 남편의 사기를 폭로하기 위해 모든 일을 계획했던 것이다. 나는 그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덕분에 결국 예비 남편이 법정에서 그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임을 깨달았다. 남동생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나를 구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몇 달 후 예비 남편은 결국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가 법정에서 처벌을 받는 모습을 보며 나는 어쩐지 마음 한켠에 후회와 허무함이 밀려왔다. 복수라는 것이 정말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내가 그를 향해 느꼈던 모든 분노와 고통이 이제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했을지 아니면 처음부터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일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아 있었다. 복수라는 것이 결국 무엇인지, 내가 그를 사법적으로 처벌했을 때 진정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나는 점점 더 고요해졌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나에게 평온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속의 상처가 더욱 커진 것 같았다. 내가 느꼈던 배신감과 아픔은 복수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그가 감옥에 가는 것만으로는 내 마음이 치유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서 나는 그의 존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느꼈다. 그 후 나는 예비 남편과 관련된 모든 기억을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했다. 남동생과 함께 한 시간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나는 그와 함께 모든 고통을 견뎌낸 뒤에야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그동안의 아픔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그가 내 인생에서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속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용기를 얻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예비 남편에게 속았던 그 날부터 나는 그를 놓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모든 일이 지나갔음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지만 그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지금 나는 오히려 그가 없어진 후에야 진정으로 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 마음이 비워지면서 그 자리를 다시 채울 수 있는 것들은 나 자신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었다. 남동생은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었고 이번 일로 우리는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 곁에 있어 주었고 내 모든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그 사건을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단지 내 남동생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다. 그런 그에게 내가 받은 사랑과 용기의 의미는 정말 컸다. 그동안 내가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나는 조금씩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예비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이제 내 기억 속에서 점점 더 흐릿해졌고 그 대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를 위해 싸워준 가족, 특히 남동생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커졌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내 가족 덕분이었다. 동생은 나에게 항상 넌 나와 함께 있으면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었다. 그 말은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는 그 말을 실천하며 나를 진심으로 지켜주었고 내가 힘들 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었다. 내가 그 사건을 겪고 난 후 내가 얻은 것은 단순히 사기를 당한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인생의 교훈이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언제나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내 자신을 믿고 내 가족을 믿으며 살아갈 것이다.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나는 그 덕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동안 내가 겪었던 고통과 배신은 이제 내 삶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남을 것이다.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것이 내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결심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그로 인해 나는 더 강해졌고 그 모든 교훈을 내 삶에 새겨나갈 것이다. 이야기의 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진실은 결국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얻은 교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은 나를 부수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믿고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가족, 특히 남동생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도 그 사람에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내게 보여준 사랑과 용기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맙고 나는 그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하고 있다. 지금 나는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고 그 변화는 나 자신에게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고 내 미래를 위해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미래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것이다. 이제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자신을 믿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두려운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를 속였던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의 배신 덕분에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나는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기를 당한 이야기만이 아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되찾고 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 이야기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속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이 나에게 더 큰 힘과 용기를 주었고 나는 그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은 내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이 올 수 있지만 그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안에 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속았다고 해서 내 삶이 끝난 것이 아니듯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란다. 모든 것이 결국 밝혀지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사랑과 믿음의 가치였습니다.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내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나를 지켜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사랑과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화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